안녕하세요. 사샤입니다. 일부러 아침에 일어나서 책을 읽어드리고요. 저는 이불이 난장판이네요. 좋은 하루 보내셨나요? 저는 사실 어제 좀 속상한 일이 하나 있었어가지고 괜찮습니다.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 인생이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잠을 또 잘 잤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왜 그 감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아픔이라는 게 아침에 제일 많이 느껴지잖아요. 여러분에게는 좋은 밤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마이크를 켰습니다. 오늘의 책은 아침의 피아노라는 책입니다. 네, 바로 읽어드릴까요? 오늘 제가 이렇게 어두운 환경에서 하는 이유는 자기 전에 여러분이 이걸 들으실 텐데 너무 밝은 거나 너무 이렇게 휘황찬란한 그런 세팅에서 하게 되면 눈이 부시니까 TV나 핸드폰, 핸드폰은 밝기 조절을 할 수 있어도 TV는 밝기 조절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네, 그러면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글 쓰는 건 참 정말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저도 어제 글을 썼거든요. 글을 쓰는 거의 좋은 점은 약간 존재감을 드러내주기도 하는 것 같고, 그리고 너무 가까워. 제가 어제 쓴 글 좀 읽어드릴까요? 좀 우울한 글 읽어드릴게요. 살기 위해 기록을 한다. 가끔 정신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다. 외로움에 정신을 차리지 못할 것 같은 순간들이 있다. 이런 기분을 느낀 건 2년 전 어느 가을 처음이었다. 부작용이라고 생각이 든다. 충격적인 사건을 겪으면 그 강도만큼 무언가에 집착하게 된다. 그리고 그 사실을 인정하기도 싫다. 차라리 인정을 하면 좀 더 수월할까? 폭력이든 죽음이든 이별이든 피해자로서든 당사자로서든 그게 무엇이든 나에겐 외로움이 홀로 서는 것에 대한 막강한 두려움이 찾아왔다. 포기하면 그만이지, 죽으면 그만이지라는 선택지를 항상 어디든 손에 쥐고 다니며 조금의 불안함만 있어도 나는 백기를 들어버린다. 생각보다 착한 사람들은 그런 나를 쉽게 놓아주지 않으며 생각보다 사랑이 많은 사람들은 그런 나에게 모질지 않는다. 내가 결핍한 것은 무엇일까? 내가 결핍해온 것은 무엇일까? 날 사랑해주는 사람, 날 믿어주는 사람이 난 필요하다. 난 혼자 살 수 없다. 혼자 살기 싫다. 정말 솔직한 글이 아닐 수 없죠. 네, 이런 글을 어제 썼습니다. 그리고 잤어요. 네. 아니, 눈이 여기 간지럽지. 아무튼 오늘의 책 아침의 피아노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차적으로 읽어드릴 거예요. 2017년 7월. 이 책은 비교적 짧아요. 철학자분께서 쓴 거라서 좀 깊이 음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무겁고 흔들릴 시간이 없다. 남겨진 사랑들이 너무 많이 쌓여있다. 그걸 다 쓰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 지금 내게 필요한 건 병에 대한 면역력이다. 면역력은 정신력이다. 최고의 정신력은 사랑이다. 제가 사랑에 좀 진심인 사람이어가지고 그래서 이 책이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찍으면 해가 뜨는 것을 볼 수 있으시겠네요. 해가 뜨는 것을 보시면서 자는 것도 재밌겠네요. 눈앞에서 문이 닫히고 모든 시끄러운 일상들이 문 뒤로 물러났다. 눈앞에 오로지 사랑의 대상들만이 남았다. 세상이 사랑의 대상들과 소란하고 무의미한 소음들의 대상들로 나뉘어져 있다는 걸 알았다. 내가 존경했던 이들의 생물 기록을 들추어 본다. 그들이 거의 모두 지금 나만큼 살고 생을 마감했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내 생각이 맞았다. 나는 살 만큼 생을 누린 것이다. 때 아니게 툭툭 마음이 꺾인다. 가을날 마른 나무처럼. 이런 무기력 상태는 어리석다. 무엇이든 노동이 필요하다. 임원을 회사에 데려다주고 돌아오다가 길가에 차를 세운다. 담배를 피우며 아침 풍경을 바라본다. 전철역 앞 나의 주차장소는 텅 비어있다. 매일 나의 낡은 자동차가 서있던 곳. 나를 일상으로 떠나보내고 늦은 밤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던 그 자리. 그 빈 자리에서 마음이 또 툭 꺾인다. 어떻게 모든 것들을 지킬 수 있을까? 나를 지킬 수 있을까? 어젯밤 아무개가 문자를 보내왔다. 선생님은 늘 말씀하셨어요. 희망 없는 곳에 희망이 있다고.
분노와 절망은 거꾸로 잡은 칼이다. 그것은 나를 상처낼 뿐이다. 살아있는 동안은 삶이다. 내게는 이 삶에 성실할 책무가 있다. 그걸 자주 잊는다. 오늘은 주영이 화실 가는 날. 외출을 망설이는 등을 떠민다. 내 대촉을 못 이겨 거울 앞에 앉은 모습을 바라본다. 작고 동그란 몸. 늘 웃음을 담고 있다가 아무 때나 홍소를 터뜨려서 무거운 세상을 해맑게 깨트리는 웃음 항아리 같은 몸. 나는 이 잘 웃는 여자를 떠날 수 있을까? 정신이 늘 조용한 것만은 아니다. 정신은 그래야 할 때 우렁찬 것이 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내게 사랑의 본질은 감정의 영역에 국한되었던 건지 모른다. 내가 그토록 지키고자 했던 온화함, 다정함, 부드러움 등의 조용한 감정들. 그러나 사랑은 한 단계 더 높아져서 정신이 되어야 한다. 정신으로서의 사랑. 사랑은 정신이고 그럴 때 정신은 행동한다. 촬영하는 친구들을 따라와서 충년산 개울가에 앉아있다. 현자가 말했듯 물은 다투지 않는다. 제일 낮은 곳을 제자리로 찾아 흐르기 때문이다. 물은 꿈이 크다. 가장 낮은 곳에는 드넓은 바다가 있다. 그렇게 물은 언어 없이 흐르면서 자유의 진실을 가르친다. 물소리를 들으며 생각하면 지난 날도 다가올 날도 다 아쉽다. 그러나 아쉬움은 아쉬움일 뿐 지금 내게 주어진 건 남은 시간들이다. 그 시간도 흐른다. 사는 건 늘 새로운 삶을 꿈꾸는 것이었다. 남겨진 시간, 흐르는 시간, 새로운 시간, 그 한가운데 지금 나는 또 그렇게 살아있다. 돌보지 않았던 몸이 깊은 병을 얻은 지금, 평생을 돌아보면 만들고 쌓아온 것들이 모두 정신적인 것들일 뿐이다. 그것들이 이제 시험대에 올랐다. 그것들이 무너지는 나의 육신을 지켜내고 병 앞에서 나 자신을 지켜낼 수 있을까? 이제 나의 정신적인 것은 스스로를 증명해야 한다. 자기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자꾸 사람들을 피하게 된다. 위안을 주려는 마음을 알면서도 외면하게 된다. 병을 앓는 일이 죄를 짓는 일처럼 사람들 앞에 서면 어느 사이 마음이 을의 자세를 취하게 된다. 환자의 당당함을 지켜야 하건만. 금요일 한겨레 칼럼이 실리는 날이다. 표제 앞에 붙은 프로필 사진을 본다. 턱을 괴고 고개를 한쪽으로 돌려 어딘가를 바라보는 옆모습. 그런데 나는 거의 똑같은 포즈의 사진을 또 한 장 갖고 있다. 지금처럼 진지한 얼굴은 아니라 은근하게 웃고 있는 얼굴. 칼럼을 시작하면서 첫 사진을 프로필로 선택했던 건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 하지만 지금이라면 웃고 있는 표정의 사진을 택했으리라. 제가 얼마 전에 꽤 가까운 시일 안에 그냥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우리 모두 삶을 다 처음 사는데 너무 두 번 사는 사람은 세상에 없잖아요. 근데 삶을 모두 다 처음 사는데 몇 번 살아온 사람인 척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 같다는 생각. 다들 그러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 조금 더 실수나 실패나 이루지 못함에 자유로울 수 있는데, 그리고 처음이자 마지막이니까 모든 것을 이루고 싶을 수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동시에 처음인데 우리 자신에게 너무 욕심이 많고 가혹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처음 사니까 너무 완벽하려고 하지 말고, 사실 완벽하지 않은 모습에 더 아름다움이 많이 있는 거잖아요. 조금 더 마음을 내려놓고 욕심이나 욕망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내 자신을 대해주고 내 인생, 그러니까 내 하루하루를 대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10페이지 정도만 더 읽어드릴게요. 이게 챕터가 짧다 보니까 금방금방 지나가네요. 아침 바람에 나뭇잎들이 흔들린다. 가지 끝 작은 잎들까지 조용하게 기쁘게 흔들린다. 흔들림들 사이로 빛들이 흩어져서 반짝인다. 나무 아래로 사람들이 지나간다. 혼자서 둘이서 걸어간다. 노란 가방을 맨 아이도 종종 걸음으로 걸어간다. 모두들 가로수 잎들처럼 흔들린다. 그들의 어깨 위에서 흩어진 빛들이 강 위의 파동처럼 반짝인다. 고요함과 기쁨으로 가득해서 엄숙한 세상을 바라본다. 그 가운데 지금 나는 있다. 길가에 차를 세우고 음악을 듣는다. 끊어지고 이어지는 음들, 가라앉고 떠오르는 음들. 누군가는 말했었다. 하나를 더하면 기쁨이 되고 하나를 빼면 슬픔이 되는 것. 그게 인생이라고. 모든 것이 물 같다. 모든 것이 꿈 같다.
그런데 현실이다. 현실이란 깨지 않는 꿈인 걸까? 그 사이에 지금 나는 있다. 트럭에서 야채를 산다. 왜 이렇게 비싸요? 며칠 전엔 1,000원밖에 안 했는데. 여자가 꽈리고추 봉지를 들고 울평하니까 야채 장수는 껄껄 웃으며 대답한다. 예쁘게 생겼잖아요. 사람이나 물건이나 예쁘면 비싼 거예요. 아침마다 아파트 앞에 트럭을 세우는 이 남자는 방금 떼어온 야채들처럼 늘 싱싱하다. 그의 목소리가 크지만 시끄럽지 않다. 오히려 듣는 사람의 뱃속으로 들어가서 근심을 쫓아내고 마음을 비워준다. 그건 분명 그의 목청을 통해서 밖으로 나오는 생의 명랑성 때문이다. 정신이 깊고 고요한 것만은 아니다. 가로 열고 그것이 나의 오랜 착각이었다. 가로 닫고 정신은 우렁찬 것이기도 하다. 우렁찬 정신은 야채 장수처럼 목청으로 제 존재를 보여준다. 그 목청에 정신을 배울 때다. 새로운 병법이 필요하다. 정신적 싸움과 육체적 싸움이 병행되어야 하는 병법. 하지만 이 병법을 수행하는 일은 쉽지 않다. 나는 지금까지 육체적 싸움을 해본 적이 없다. 정신과 육체의 공동 전선은 어떤 영역이고 어떻게 전개되어야 하는 것일까? 꼼꼼히 연구해 볼 일이다. 몸은 비이적인 것이다. 살아있고 살려고 하기 때문이다. 살려고 하는 것은 주어진 메커니즘을 지키지 않는다. 그것은 늘 예기치 않은 방식으로 일탈한다. 생 안에는 자기를 초과하는 힘이 있다. 이 힘에 대한 믿음. 네, 2챕터만 더 읽어드릴게요. 아침 베란다에서 오랜만에 페이스북을 읽는다. 눈앞에서 지나가는 사연들이 모두 남의 일 같다. 어제는 긴 밤 동안 비가 내렸다. 흐린 아침 풍경이 멀고 낯설다. 그 안으로 문득 파란 버스가 들어와서 역으로 달려간다. 어제 신문에 실린 칼럼의 제목은 카프카의 희망이었다. 희망은 세상 어디에나 있지. 그런데 그 희망들은 우리의 것이 아니야. 강의 중에 자주 인용했던 카프카의 희망 변증론. 그때마다 뒤에 문장만을 붙들고 희망의 부재와 부당한 현실의 관계에 대해서만 따지고 물었었다. 지금은 앞문장이 비밀스러운 화두처럼 여겨진다. 세상 곳곳에 편지하는 희망들, 풍경들 곳곳에 빈 하늘 안에 대기처럼 가득한 희망들이 있다. 세상이 다시 다정해진다. 그 안으로 또 파란 버스가 들어와서 역으로 달려간다. 뜨거운 수건으로 눈가를 닦아준다. 나이가 들면 눈가에 눈곱이 끼니까 자주 살펴야 된다고 주의를 준다. 살아오면서 늘 정갈함을 잃지 않으려고 했었다. 그 안에 허위의식도 많았겠지만 스스로를 잘 지키려는 자긍심 또한 진실이었다. 자기를 긍정하는 것보다 힘센 것은 없다. 그것이 내게는 자긍이고 정갈함이었다. 그건 지금도 지켜내야 하는 나의 정신이고 진실이다. 사랑에 대해서, 아름다움에 대해서, 감사에 대해서 말하기를 멈추지 않기. 여기에 글쓰기에 대한 글이 뒤편에 있네요. 이거 한번 읽어드릴게요. 글쓰기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그건 타자를 위한 것이라고 나는 말했다. 병중의 기록들도 마찬가지다. 이 기록들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떠나도 남겨질 이들을 위한 것이다. 나만을 지키려고 할 때 나는 나날이 약해진다. 타자를 지키려고 할 때 나는 나날이 확실해진다. 어느 정도 맞는 말이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글쓰기는 내 자신을 위한 일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분의 말에 공감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다만 글쓰기는 저에게 개인적으로 제 자신을 위한 것이지 남을 위한 것은 아니다. 남을 위한 글은 조금 정제되는 글이기 때문에 솔직함이 좀 덜하다 생각하고, 솔직함이 좀 덜한 글은 진실이 조금 빠져있는 그런 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타인을 위한 글을 써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제 자신에게 진실한 글을 쓰는 데 있어서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진실한 글을 쓸 때 큰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서 제 자신일 수 있는 그런 힘이 얻어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글을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처럼 좀 속상한 일을 겪었던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 그래서 힘이 안 나는 하루를 보내셨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푹 주무시고 일어나시면 저처럼 어제보다는 나은 하루를 당연하게 마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나의 힘도 길러지고 있었던 일에 대해 잘 소화하게 되고, 잘 소화해야 합니다. 억지로 구역질을 하거나 토를 해서
굳이 빼놓을 필요는 없어요. 제일 좋아하는 건 그거를 잘 소화하는 능력을 기르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너무 개의치 마시고 평안한 밤 보내시고 오늘도 잘했다 칭찬해 주시면서 하루를 마무리하시는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발바닥으로 발등을 이렇게 비워보세요.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거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방법이에요. 그렇게 되면 잠이 좀 더 잘 오고 마음이 평안해진다고 합니다. 태아 시절 때랑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 스크린 세이버가 켜졌어요. 좋네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얘기로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보내세요. Have a good night. Bye.